전라남도 순천시 재래시장 한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순정 떡집. 낡은 나무 간판 아래로 김순정 여사가 새벽 어스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올해로 68, 그녀의 손은 40여 년간 떡을 빚어온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져 있지만 여전히 능숙하게 시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정은 혼잣말하듯 피곤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에구, 오늘도 찹쌀이 잘 되길. 어제 비가 와서 습기가 많은데.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작은 가게 안이 따뜻해집니다. 순정은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이 떡집을 꾸려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시장 사람들이 순정댁 떡이라고 부를 만큼 맛있다고 소문이 났죠. 시루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정겨운 목소리로 김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순정 씨, 오늘 일찍 나왔네. 김치는 잘 담갔나? 이어서 박 아주머니가 관심 어린 목소리로 순정의 안색을 살핍니다. 어머, 순정 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 요즘 잠 못 자나? 순정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요 며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주머니 속에 든 은행 독촉장 때문입니다. 순정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질긴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버티고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순정이 시루 뚜껑을 열며 말합니다. 아이고, 잘 됐네. 할머니들, 갓 나온 시루떡 하나씩 드셔보세요. 떡 냄새가 골목에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이런 소소한 정담이 순정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2023년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도 시장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순정의 떡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쌓여가고 은행 대출 이자도 부담스럽습니다. 이웃 상인 이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순정 씨, 요즘 장사는 어째? 우리도 힘들긴 한데. 순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럭저럭 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순정의 마음속은 복잡합니다. 은행에서 온 독촉장을 보면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든든했는데 혼자 되고 나니 모든 게 버겁기만 합니다. 순정의 속마음에는 깊은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어져 하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주부들이 장을 보러 나오고 순정의 떡집 앞에도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갓 만든 시루떡, 인절미, 송편을 사러 오는 단골 손님들을 보면서 순정은 잠시나마 보람을 느낍니다. 한 단골 아주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칭찬을 건넵니다. 순정 씨 떡은 정말 맛있어요. 우리 손자가 다른 떡은 안 먹고 여기 떡만 찾거든요. 순정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대답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정성 들여서 만드니까요. 하지만 하루 매출을 계산해보면 늘 부족합니다. 재료비, 임대료, 전기세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거든요. 그래도 순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떡집이 남편과 함께 꿈꿨던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 초기에 작은 떡집 하나 차려서 평생 함께 운영해보자던 그 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되자 시장이 한적해집니다.
순정은 내일 팔떡을 미리 준비하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내일은 조금 더 잘 되길.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오후 햇살이 떡집 안으로 스며들면서 따뜻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순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장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상인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떡집. 힘들고 버겁지만 이 모든 것이 순정에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며칠 후 아침 순천에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정은 평소보다 일찍 떡집 문을 닫고 시장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웃 상인 정아저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조문을 가야 했거든요. 재래시장 상인들은 서로가 가족 같은 존재라서 이런 일이 있으면 모두 함께 슬픔을 나누곤 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도착한 순정은 검은 우산을 접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소 장례식장 주차장에는 낡은 차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고급 외제차들이 서너 대나 눈에 띄었거든요. 순정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비싼 차를 타고 왔을까? 분향소에 들어서자 이미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정이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후 한켠에서 이웃 상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다른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시장 입구에 외제차 대여섯 대 세워졌대. 큰 회사 사장님이 조문 왔다더라. 박 아주머니도 신기한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나도 봤어. 운전기사까지 있던데 도대체 누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래? 순정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잠시 후 들려온 이야기는 순정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순정 씨 남편 먼 친척이라고 하던데 순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우리 남편 친척이요? 순정은 남편의 친척 중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정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데려온 젊은 남자가 있는데 1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순정 씨 아들이래요. 순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정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는 분명히 10년 전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정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정민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끝이 정민이와 똑같았습니다. 순정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정민이인가? 남자는 순정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순정 앞에 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김순정 어머니이신가요? 순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정민입니다. 어머니의 아들 정민입니다. 순정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순정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민이가 살아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 정민이 순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드리지 못해서. 순정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민 뒤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순정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 박말순이었거든요. 말순은 수십 년 만에 며느리와 마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정과 말순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순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함과 당당함이 섞인 묘한 표정이었죠. 순정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서 나타났고 연락이 끊어졌던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이 순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장례식장이니까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긴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순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순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민이가 정말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예상치 못한 재회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순정의 가슴 속에는 기쁨과 동시에 깊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정은 평소처럼 떡을 만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정말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자신이 너무 아들을 그리워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정민이로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떡집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번쩍한 차였죠. 순정은 시루를 닦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그 남자 정민이었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떡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온 순정이었지만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순정은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이 1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리워했던 아들 정민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당신이 정말 우리 정민이 맞나요? 순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정민이 어릴 때 순정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정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것과 똑같은 사진이었거든요. 어머니, 저 정민이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 늦었죠. 정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순정은 이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정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함께 원망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니? 왜 연락도 안 했어? 순정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그리움과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민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아니 시할머니께서 저를 입양 보내셨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입양이라고? 정민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미국에 있는 친척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자라면서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순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어머니는 제가 입양 간다는 사실조차 모르셨다는 걸요. 할머니께서 혼자 결정하신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민의 말을 들은 순정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정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민이가 사라졌던 그날, 시어머니 말순이 정민이를 좋은 곳에 보냈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친척집에 잠시 보낸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설마 입양을 보낸 것이었다니. 그럼 시어머니가... 순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순정의 속마음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도 나한테 숨긴 거야? 정민이 순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참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할머니께서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순정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아들을 잃었던 슬픔, 그리고 아들이 살아 돌아온 기쁨이 모두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연락하지 않았어? 진실을 알았으면 빨리 와야 했잖아.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어머니가 재혼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나타나면 어머니께 피해가 될까봐 망설였습니다. 순정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재혼이라니. 나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혼자 살았는데. 정민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민이를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으려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진실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정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정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지난 일이고,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순정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었죠. 정민이 순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야 아들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하지만 순정은 아직 모든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순정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정은 생전 처음으로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 서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회사의 본사였죠. 50층짜리 빌딩의 화려한 로비를 바라보며 순정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민이 순정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임원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순정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순천의 작은 시장에서만 살아온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거대했습니다. 45층 임원 회의실에 도착하자 정민이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순정은 이런 곳에 앉아 있는 자신이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를 모신 이유가 있어요.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순정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제안이니? 어머니께서 만드시는 떡을 저희 회사 유통망에 넣어보면 어떨까요? 전국은 물론이고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을 거예요. 정민의 제안을 들은 순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떡집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순정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경영난으로 고생했는데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순정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민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저희 회사는 아시아 전체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떡을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순정은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말순, 순정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말순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당당한 모습으로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정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순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그 이야기는 안 돼.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정민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말순이 순정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 떡집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키운 며느리 거야. 내 진짜 어머니는 나야. 순정은 말순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민 앞에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부정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를 키워주신 분은 순정 어머니예요. 하지만 말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야. 너를 낳고 기른 건 나야. 그 사람은 그냥 내 아버지와 결혼했을 뿐이고. 순정의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정민이를 친아들처럼 키웠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정민이를 정말 아들같이 생각하고 키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키웠다고? 겨우 몇 년같이 살았다고 그게 키운 거야? 나는 정민이를 뱃속에서부터 키웠어. 순정은 말순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정민이를 낳은 것은 말순이었으니까요. 정민은 두 여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의리와 순정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말순이 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너를 좋은 집에 입양 보내지 않았으면 지금의 너는 없었을 거야. 순정은 말순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정민이를 보내셨어요? 저도 정민이 엄마였는데. 순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 그냥 재혼 상대일 뿐이고.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민은 두 어머니 사이에서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순정은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되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다시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회의실이 갑자기 차갑고 무서운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민아, 내가 정말 효자라면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알아야 해. 그리고 떡집 사업 같은 건 생각하지도 마. 그런 시시한 일로 우리 가문의 품격을 떨어뜨릴 순 없어. 순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민이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하지만 순정은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시나마 꿈꿨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순정은 평소처럼 새벽에 떡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평소보다 많이 들렸습니다. 순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평소보다 시장이 조용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잘 보이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떡집을 힐끗힐끗 보기만 할 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정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 상인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떡집으로 들어왔거든요. 순정 씨, 괜찮아? 김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순정이 물었습니다. 김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나왔어. 순정 씨 시어머니가 기자회견을 했다더라고. 순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이요? 김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말순이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손자 정민이가 성공한 후 갑자기 나타나서 친어머니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의 진짜 어머니는 저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제 아들과 재혼했던 사람일 뿐이고 정민이와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순정은 영상을 보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말순이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민이가 성공하자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떡집을 정민이 회사를 통해 사업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기생하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순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정민이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사업 확장을 먼저 제안한 것도 정민이었는데 말순은 모든 것을 뒤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정 씨, 사람들이 다 그 뉴스를 봤어. 그래서 오늘 떡집에 손님이 없는 거야. 순정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자회견 때문에 자신이 돈을 노리는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 떡집 앞을 지나가면서 비꼬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다른 상인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돈 많은 아들 생기니까 이제 편하게 살겠네. 그런데 진짜 엄마가 아니라면서. 이 아저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재혼해서 몇 년 살았다고 친엄마 행세하면서 돈 뜯어내려고 하다니. 순정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정민이를 진심으로 아들처럼 사랑했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돈만 밝히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단골 손님들마저 발걸음을 끊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매일 떡을 사러 오던 할머니도 오늘은 떡집 앞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떡집 앞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정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순정에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민이는 문자 메시지로만 간단히 어머니, 잠시 연락을 끊겠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라고 보내왔을 뿐이었습니다. 순정은 그 문자를 보면서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정민이도 할머니 편을 든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었죠. 그날 밤 순정은 홀로 떡집에 앉아 하루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평소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매출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떡집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정의 속마음에는 깊은 허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대했나 봐. 아들이 날 찾으면 내 인생도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들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던 순간부터 모든 것이 더욱 꼬여만 갔습니다. 다음 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떡집에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겼고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순정을 보면 일부러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순정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시장 사람들마저 자신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정민이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한 번의 기자회견이 순정의 모든 일상을 파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정은 텅 빈 떤집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떡집이 남편과 함께 꿈꿨던 마지막 추억이었거든요. 그날 밤 순정은 오랜만에 남편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내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위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의 낡은 옷가지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읽지 않은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정이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던 그 시간, 시장 한편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오랜 친구인 최 할머니가 이웃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최 할머니는 말순과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최근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 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 씨도 많이 미안해했어요. 그때 정민이를 입양 보낸 일 말이에요. 다른 상인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와는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최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말순 씨가 그때 정민이를 입양 보낸 건 사실 시댁 빚 때문이었거든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김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민이를 보낸 게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순 씨가 그때 순정 씨까지 떠날까봐 무서웠대요. 최 할머니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순 씨가 그때 저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정민이라도 좋은 곳에 보내서 제대로 키우고 싶다고. 그리고 며느리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며느리까지 떠나면 정말 혼자가 될까 봐서요. 상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순이 그냥 고집이 센 시어머니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박 아주머니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그럼 말순 할머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최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며느리한테 솔직히 말했어야 했는데.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순정은 혼자 떡집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자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편지 봉투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남편의 글씨로 순정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써놓고 전하지 못했던 마지막 편지였을 것입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정아,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정민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는 비록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너에게는 진짜 아들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용서해다오. 어머니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야. 순정은 편지를 읽으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를 찾거든 내가 어머니 노릇해줘. 그리고 어머니도 용서해. 우리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민이를 보낸 것도 사실은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에서였어. 빚쟁이들이 정민이까지 위협할까봐 걱정되셨던 거야. 어머니도 너도 정민이도 모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야. 순정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원망했는데 사실은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정은 평소보다 일찍 떡집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어제보다는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뜻밖의 손님이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떡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최 할머니는 어제 상인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순정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말순 씨가 사실은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민이를 보낸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순정 씨한테 말하지 못한 것도 너무 미안해서였대요. 최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순정은 남편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할머니, 저도 어제 남편이 남긴 편지를 읽었어요. 그 편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최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순정 씨도 이제 말순 씨 마음을 이해하시겠네요? 순정은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들 때문에요. 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시장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할머니가 다른 상인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한 덕분에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순정은 이런 작은 변화들을 느끼면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민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규모 자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시아 전통 음식 문화 보존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는 언론사와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민은 이 행사를 통해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두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순정은 정민에게서 행사 초대장을 받았을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민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이 모든 것을 정리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순정은 화려한 무대와 많은 사람들을 보며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떡집 주인이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온 이상 끝까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대 위로 정민이 올라갔습니다. 정민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매우 개인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정민이 무대 아래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정민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두 분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순정은 무대 위에 정민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민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정민이 무대 아래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먼저 저를 낳아주신 박말순 할머니,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말순이 당당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언론진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말순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신 김순정 어머니도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순정은 갑작스러운 호명에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었거든요. 순정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말순과 나란히 서게 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 달 전 회의실에서의 차가운 대립이 떠올랐거든요. 정민이 두 여자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두 어머니 사이에서 편을 가르려고 했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피로만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는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정민이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였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민이 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순정 어머니,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고, 제가 사라진 후에도 저를 그리워해 주셨습니다. 순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 마이크를 잡고 크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시고 저는 두 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혈연 관계가 있든 없든 두 분 모두 제게는 소중한 어머니이십니다. 행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정민의 진솔한 고백에 감동받은 것이었습니다. 순정은 울먹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민아. 그리고 시어머니. 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아, 너는 피는 안 섞였지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아들이야. 그리고 순정이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저도 이제 이해해요. 시어머니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였다는 걸요.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강하게만 굴어왔던 말순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순정아, 그동안 미안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이 두 여자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족 말이에요. 행사장에 더욱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순정은 남편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남편의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의 감동적인 화해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천 재래시장의 순정 떡집은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간판 옆에 두 어머니 떡이라는 새로운 상호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떡집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새벽 4시부터 시루에 김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70대인 말순이 순정 옆에서 능숙하게 떡소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손발이 척척 맞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정아, 오늘 주문량이 어떻게 되지? 말순이 물었습니다. 순정이 주문서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온라인 주문만 200개고 매장 판매용까지 하면 300개는 좋게 될 것 같아요. 말순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에구, 우리가 이렇게 바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민의 공개적인 화해 선언 이후 두 어머니 떡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 사랑의 상징이 된 것이죠. 많은 언론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고 SNS에서는 두 어머니 떡을 먹고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떡의 맛이었습니다. 순정의 정성스러운 손맛과 말순의 오랜 경험이 합쳐지니 이전보다 훨씬 맛있는 떡이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말순이 만드는 전통 방식의 인절미와 순정이 개발한 현대적인 퓨전떡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오전 10시쯤 정민이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민은 매주 한 번씩 떡집을 방문해서 두 어머니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직접 떡을 배달하거나 손님들을 맡기도 했죠. 어머니들, 오늘도 바쁘시네요. 정민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순정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민아, 내가 와주니까 든든하다. 할머니랑 둘이서는 아무래도 힘들거든. 말순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손자가 최고야. 정민은 이제 두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말순을 할머니라고 부르고 순정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각각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분이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관광버스로 단체 관람객들이 오기도 하고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로 떡집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웃 상인들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되어서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김할머니가 떡집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순정 씨, 말순 씨, 오늘 MBC에서 취재 온다며? 대단해졌네. 말순이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뭐료, 그냥 떡이나 열심히 만들 뿐인데 사람들이 너무 좋게 봐주시네요. 순정도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그냥 가족이 함께 떡 만드는 것뿐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순정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떡집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천시장과 지역 언론인들이었죠. 그들은 두 어머니 떡이 순천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며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순정 씨, 말순 씨, 이제 순천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셨네요. 시장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정과 말순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최고의 동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 일을 마무리할 때쯤 정민이 두 어머니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들 정말 고마워요. 저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정민의 말에 순정과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말순이 정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많이 힘들게 했지? 정민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모든 게 다 좋은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순정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정민아, 너 덕분에 시어머니와도 화해할 수 있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정민이 두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두 분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때 떡집 앞으로 동네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민이 아이들에게 갓 만든 떡을 나눠주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거든요. 삼촌, 오늘도 떡 주세요.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이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할머니들이 정성껏 만든 떡이야. 맛있게 먹어. 아이들이 떡을 받아들고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세 사람은 모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정의 속마음에는 깊은 깨달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란 걸. 사랑과 이해로 이어지는 거구나. 남편이 마지막 편지에서 했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혈연관계만 고집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정이 정민에게 보여준 진심 어린 사랑이 혈연보다 더 값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 골목에 따뜻한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어머니 떡집 앞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었고 떡집 안에서는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결국은 우리를 더 단단한 가족으로 만들어준 거구나. 이제 순정에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이해하게 된 시어머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떡집이 있었습니다. 말순과 정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상처들을 치유하면서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어머니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꿈을 나누면서 말이죠. 순천의 작은 떡집에서 시작된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